자, 오늘은요, 울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그 명리 배우셨죠? 예, 명리가 목숨명에 다스릴 이로 명리학이란 목숨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목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울로라는 것은요, 움직일 운자에 우리가 길로자로서 운이 움직이는 길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운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운, 소운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운칠기삼 다 들어보셨죠? 모든 일은요, 운이 70%이고 재주가 30%라는 의미로서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다는 고사성어예요. 즉, 운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태어난 선천명, 즉 사주팔자를 얘기하죠. 연, 월, 일시 팔자는 변경할 수 없죠. 즉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운의 기운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운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대운하면 다들 큰 복이 들어오는 행운으로 생각하세요. 상담할 때 내 대운은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대운은요, 큰 대자에다가 움직일 운으로서 운 중에 그 범위가 큰, 즉 10년을 관장하는 운을 말합니다. 다음은 세운인데요. 우리가 올해가 어때요? 푸른 뱀이죠? 을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을사년을 1년을 관장하는 것이죠. 즉 세운이라는 것은 12달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운이 우리 집을 관리하는 집사라면 세운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운이 세운을 어떻게 접대하느냐에 따라서 일간에게 미치는 기륭이 영향이 달라집니다. 월운과 일운도 있겠죠? 월운은 한 달을 관장하고 일운은 즉 하루를 관장하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운 속에 세운이 들어있고 세운 속에 월운, 월운 속에 일진이 있는 게 보이시지요? 이 운들은 각각 서로에게 작용을 하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운을 정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자, 운을 정하기 위해선 우선 사주 원국의 즉 연간 기준 음양 구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사주 8자 중에서 연간 글씨에 즉 음양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됩니다. 자, 천간을 볼까요? 천간에는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자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의 오행은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목은 갑이 양이 되는 것이고 을이 음이 되고요. 화는 병화가 양, 정화가 음이 되고 토는 무토가 양, 기토가 금은 경금이 양, 신금이 음이 되고 수는 임수가 양, 그리고 계수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갑병, 무경님은 양간이 되는 것이죠. 을정, 기신계는 음이 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 기본이 되죠. 그래서 순리대로 남명의 연간이 양간이 되거나 여명의 연간이 음간이 되면 즉 순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명의 연간이 음간이거나 여명의 연간이 양간이 되면 역행이 됩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미래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면 역형은 과거, 즉 뒤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간의 음양을 알았다면 이제 표준이 되는 원령을 찾아야 합니다. 즉 순행이든 역행이든 기준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월주입니다. 건명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연간이 간목으로서 즉 양남이죠. 그리고 순행이네요. 이 기준으로 월주가 즉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즉 월주는요 갑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우는 즉 갑의 다음인 즉 을이 오고 지지는 자의 다음인 축이 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두 번째 병인이 되고 세 번째 정묘, 네 번째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여섯 번째 경목, 일곱 번째 신미, 여덟 번째 임신, 아홉 번째 계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간은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갑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곤명 여자죠. 그래서 양녀가 됩니다. 양녀는 역행이라고 했죠. 월주는요 아까와 같이 갑자예요. 근데 성별만 틀리죠. 첫 번째는 선간 간목의 전인 계수가 되는 것이고 지지는 자수의 전인 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술,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경신, 다섯 번째 기미, 여섯 번째 무오, 일곱 번째 정사, 여덟 번째 병진, 아홉 번째 을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운의 수를 찾아볼게요.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3대운, 4대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찾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운의 수를 알려면 일주 기준으로 대입을 해야 합니다. 대운은 10년을 관장하고 명리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절입 기준 30일을 대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절입 후 대운에 적용을 하면 같은 위치가 여기 지금 점이 있죠. 그 위치가 대운이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죠. 그리고 대운은 10대운이기 때문에 30 나누기 10을 하면 3이 남죠. 3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수를 우리가 3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대운의 수가 됩니다. 대운수를 구해볼게요. 대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주 기준 양간인가 음간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건명 2025년 6월 17일 17시생 사주를 보자고요. 즉 을사이모 정사 경신이죠. 즉 음남이 됐어요. 음남은 역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남 양녀는 역행이라 그랬어요. 생일 전날부터 과거 절기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됩니다. 반대로 양남 음녀인 경우에는 순행을 한다 그랬죠. 순행이라는 것은요, 즉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일 다음 날부터 다음 절기까지 날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5월에 났기 때문에 다음 절기는 소소가 되겠죠.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소소까지 그 날짜를 구한 다음에 즉 3으로 나누어 주면 대운수가 나옵니다. 방금 역행이든 순행이든 절입일을 찾아가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세 번째 절입일 확인할 차례예요. 건명 2025년 6월 17일 방금 했었죠. 즉 을사년 음남 역행이었어요. 그래서 5월달은 망종, 미월은 소소가 되죠. 그래서 2025년 6월 5일 날 망종이 들었고 소소는
2025년 7월 7일이 망종이었어요. 이분은 생일이 6월 17일이죠. 그래서 음남은 역행을 한다 그랬어요. 즉 과거절로 가야죠. 그래서 17일에서 지금 그 과거절인 망종까지, 즉 생일 전날부터 과거절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2일이 되죠. 이 12일을 계산해 보면 17에서 즉 절기인 5일을 빼주게 되면 12일이 되죠. 그래서 12를 아까 우리 3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4가 남죠. 그래서 이분의 그 대운수는 4대운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동일한 생일의 여자 사주입니다. 을사년으로 음녀이기 때문에 순행이겠죠. 아까와 절기는 동일하겠죠. 17일 생으로 음녀는 순행이니까 미래절로서 생일 다음 날부터 다음 절기까지 일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총 20일이죠. 그럼 다시 계산으로 해볼까요? 6월 5일, 즉 망종에서부터 7월 7일까지가 즉 32일이죠. 여기서 5일부터 17일까지 즉 12를 빼게 되면 2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을 나누게 되면 6과 나머지 2가 됩니다. 아까는 값이 딱 떨어져서 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반올림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2 아니면 1이 나오겠죠. 네, 나머지가 2일 때는 우리가 올려주고 나머지가 1일 때는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6 나머지 2가 되니까 올려야겠죠. 그래서 2025년 어때요? 6월 17일 여자분의 대운수는 7이 돼서 7대운이 됩니다. 자, 이번엔 소운입니다. 소운은 뭘까요? 아까 운의 종류 설명드릴 때 없었는데 하실 텐데요. 대운수가 8대운이라고 하면 1세부터 7세. 이때는 그럼 뭘로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운은 바로 이럴 때 적용합니다. 그러면 소운을 구해볼까요? 소운은 대운과 구하는 법이 비슷한데요. 기준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운이 즉 월주 기준이었다면 소운은 시주가 기준이 됩니다. 대운이 들기 전인 즉 초년운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건명 2025년 6월 17일 기준으로 해볼까요? 즉 연주가 을사로서 음남이죠. 그래서 음남은 역행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시주 경신이 기준이 됩니다. 아까 7대운이었죠. 그래서 1세부터 즉 6세까지 소운을 구하면 됩니다. 우선 소운의 시기는요, 천간이 우리가 이제 경금 전인 즉 기토가, 지지는 신금 전인 즉 미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무호가 되고 세 번째 정사, 네 번째 병진, 다섯 번째 을묘, 여섯 번째 갑인까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까요? 즉 건명 1981년 5월 14일 오전 8시 50분에 출생하신 분인데요. 사주를 작성해 보니까 신유년, 계사월, 임진일, 갑진일생이죠. 그러므로 연간이 신금으로서 즉 음남이 되겠죠. 음남은 우리가 역행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운을 구해 볼까요? 대운은요, 계사부터 즉 월지에 있는 계사부터 구해 보면 됩니다. 즉 역행이니까 계 다음에 임이 되겠죠. 그래서 임진, 신명,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기미. 그럼 이제 대운의 수를 찾아볼게요. 81년도 이파는 5월 5일 날 들었고요. 망종은 6월 6일인데요. 이분의 생일이 즉 14일을 기준으로 음남이기 때문에 역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14에서
우리가 5를 빼게 되면 9가 남죠. 우리가 대운은 3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9 나누기 3 하니까 3이 되죠. 그럼 이분의 대운수는 딱 떨어지죠. 그러므로 3대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소운을 구해볼까요? 소운은 시주가 기준이죠. 그래서 갑진이 기준이 됩니다. 3대운이니 역행으로 1세, 2세만 구하면 되네요. 이것도 역행이니까 첫 번째 대운이 세운이 계명, 그리고 두 번째가 임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울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운은 세운에 그 10년을 관할하면서 우리 사주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소운은 실제는 잘 안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사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혹시 아이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심이 아프다든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소운까지 찾아가지고 간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운은 그 10세 이전에 대운 들기 전 그때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